고자라니! 내가 고자라니! 왼쪽에 보이는 동물은 말이에요. 아까 노새의 엄마였죠? 오른쪽에 보이는 동물은 노새의 아빠였던 당나귀입니다. 생물을 분류할 때 종, 속, 과, 목, 강문, 개로 분류하게 되는데요. 종 쪽이 가장 하위 분류이고 개가 가장 상위 분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중에 설명을 할 건데요. 우리는 이 분류 체계 중에 가장 하위 순서인 종, 속, 과까지만 잠깐 언급을 해보도록 할게요. 말은 말과에 속하고 말과의 말 속에 속하는 말종입니다. 당나귀는 말과와 말 속에 속하는 당나귀종이에요. 한마디로 당나귀와 말은 둘 다 말과와 말 속에 속하지만 당나귀는 당나귀종이고 말은 말종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새는 말과와 말 속에 속하는데 잡종이라서 미분류종에 속하게 됩니다. 원래 잡종은 생식이 불가능한데요. 이 이야기는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새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신이 고절하는 것에 큰 충격을 받은 노새는 기약 없는 여정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러다 처음 보는 친구를 만났는데 귀여운 강아지네요. 어머니 누구니 도대체 어떻게 너를 이렇게 키우셔. 노새는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친구를 만난 것 같아 너무 반갑고 기뻤어요. 그러나 보스턴 테리어의 부모님들 반응은 냉랭하기만 합니다. 여기서 잠깐! 요즘에 반려동물 많이 키우시죠? 여기서 만난 불테리어와 불독 그리고 보스턴 테리어는 모두 개과, 개속, 개종에 속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불테리어와 불독 사이에서 태어난 보스턴 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잡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번식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요즘에 두 마리 강아지, 서로 다른 강아지의 모습 섞인 종을 잡종 혹은 믹스견이라고 부르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틀린 표현이 되겠죠. 우리가 이런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친숙하기 때문에 종, 속, 과목, 강문, 개에서 종보다 하나 더 세분화한 분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품종이라고 부르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불테리어와 불독은 다른 품종이고 같은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스턴 테리어도 역시 다른 품종이고 다 같은 종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스턴 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노새와는 다르게 번식 능력이 있겠죠. 그러면 노새의 여정을 조금 더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새는 다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노새 앞에 아까 불독이 얘기해준 호랑이가 눈에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여기까지가 노새의 마지막 여정인가 봐요. 그런데 호랑이는 노새를 공격할 마음이 없어 보여요.
호랑이같이 생겼는데 호랑이가 아닌 것 같고, 호랑이 치고는 몸집이 또 너무 큰 것 같고, 갈기가 없으니까 암사자인가 했는데 또 사자한테서는 없는 줄무늬가 있고, 근데 줄무늬가 있기는 한데 호랑이처럼 뚜렷하지 않고 흐릿하고, 호랑이든 사자든 성격이 포악해야 하는데 뭔지 모르게 살짝 온순하고, 이렇게 특징이 애매하다면 부모님의 안부를 여쭈어봅니다. 사자는 고양이과에 속하고 고양이과의 표본 속에 속하는 사자종입니다. 호랑이는 고양이과에 속하는 표본 속의 호랑이종이에요. 한마디로 라이거는 부모가 사자와 호랑이인데 둘 다 고양이과에 속하면서 표본 속에 속하는데 종이 다른 두 종 사이에서 태어난 잡종인 거죠. 우리는 이것을 라이거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라이거도 마찬가지로 고양이과와 표본 속에 속하지만 잡종이기 때문에 미분류종에 속하겠네요. 어떻게 보면 라이거의 경우가 노새의 경우와 같고 보스턴 테리어와는 경우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원래 다른 종끼리 교배로 태어난 자손은 생식 능력이 없습니다. 아까 앞에서 노새가 처음 나왔을 때 얘기를 했었죠. 교과서에서도 이렇게 실려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러한 잡종 중에 불임인 것은 수컷에만 한정되어 있고 암컷은 생식 능력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예시가 바로 여러분들이 왼쪽에 보이는 사진인데요. 먼저 숫사자와 암호랑이 사이에서 태어난 잡종 1세대 암라이거가 다시 숫사자와 교배하여 태어난 2세대 잡종을 우리가 릴라이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봤을 때 우리가 흔히 잡종인 경우에는 번식 능력이 없다고 보는데요. 이런 경우는 수컷에 한정해서이고 암컷의 경우에는 번식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잡종 2세대, 3세대를 낳을 수 있는 생식 능력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오른쪽에 보이는 예시를 한번 볼 건데요. 우리가 방금 들었던 1세대 잡종을 만든 암호랑이와 숫사자 사이에서의 라이거의 탄생인데요. 대만에서의 이 라이거의 탄생은 꽤나 주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잡종 1세대인 경우에는 동물원에서 인위적으로 교배를 시켜서 탄생을 시키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자연계에서 잡종 1세대가 발견된 첫 번째 사례라고 합니다. 종이 다른데도 교배가 자연적으로 가능하다는 것도 조금 특이했는데요. 이때 태어난 라이거가 3마리였는데 3마리 중에 1마리는 태어나자마자 안타깝게도 죽었고 남은 2마리는 잘 크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왜냐면 잡종 1세대 중에 특히나 라이거 같은 경우에는 몸이 빨리 비대해서 자라기 때문에 수명이 그닥 길지 않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호랑이와 사자 그리고 타이군과 라이거 사이에 낀 노새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 라이거와 반대라는 상황을 인지하셨나요? 지금 보는 가운데 있는 타이군 같은 경우에는 아빠가 호랑이고 엄마가 사자인데요. 방금 만난 라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빠가 사자고 엄마가 호랑이였어요. 이렇게 수컷이 사자였는지 호랑이였는지, 암컷이 사자였는지 호랑이였는지에 따라서 나오는 잡종 1세대의 모습이 전혀 달라지는 게 신기합니다. 빨간 맛 궁금해 honey 깨물면 점점 녹아든 스트로베리 그맛 코라 캔디샵 찾아봐 baby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여름 그맛 야난 너무 그늘 혹시 고양이 키우시거나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 중에 사바나 캣이라고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2020년 어느 날 평택의 한 마을에서 표범같이 생긴 맹수에 의해 길고양이들이 습격을 당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게 됩니다. 동물농장에서는 이 맹수를 포획하기로 하고 먹이로 유인을 잡는 데 성공했는데요. 잡고 보니까 고양이과에 속하는 동물이었습니다. 이 동물은 고양이과에 속하는 수컷의 서벌과 암컷의 샴고양이 사이에서 태어난 사바나캣이라는 동물이었는데요. 수컷의 경우에는 불임이며 암컷인 경우에는 임신이 가능하기도 하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사바나캣은 순종일까요? 잡종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답을 화면에서 클릭해 주세요.